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하창봉입니다. 요즘 뭐 2차 전지가 올라가는데 또 올라가다 말다 보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실적도 안 나오는데 또는 이제 캐즘 돌파는 뭘 할까 그 생각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3주 정도 전에 관련 교양 수업에서 어떤 특정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봤었어요. LG에너지 솔루션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었죠. 나만 모를 뿐 그냥 오르는 주가는 없다. LG에너지 솔루션 이유 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그 한 3주 전이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저 영상을 제작한 이후로 대략적으로 33만원대였으니까 대략 한 9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 수급의 저 분석의 내용은 이제 수급에 조금 의미를 뒀는데 수급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지만은 사실은 주가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이렇게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투자 포인트가 조금 다를 뿐이라든 말이죠. 그래서 그 관점을 오늘 다시 한번 어떤 이야기를 이어갈 건데 오늘의 이야기는 밖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첨보라는 기업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첨보는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에 상장된 대표적인 2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기업입니다. 요 배경화면은 한때 3년 동안 한 10배 정도, 10배, 1000%가 났다가 지금은 다시 36만원대 기업이 지금 36만원까지 갔지만은 첨보라는 기업은 6만원대까지 내려와 있고요. 주가를 잠깐 보게 되면 뭐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이 텐베고에 많이 빠졌지만은 또 워낙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컸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말한 텐베거 10배 가지만 다시 22년도 11월 달을 고점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23년도보다는 더 빨리 빠졌죠. 예, 그렇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5만원대까지 제자리에 와 있는데 갑자기 이 기업을 왜 보냐 하면은 한 가지 볼 필요가 있는 게 오늘 미래에셋의 보고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기 앞서 가지고 첨보라는 기업이 뭘 하는지를 잠깐 보면 이 기업은 대표적으로 이 첨가제를 만드는데 첨가제 사용이 몇 군데 들어가요. 전자재료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LCD 시각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이제 2차전지 소재 전액 첨가제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기타 뭐 의약품이나 이런 거는 스킵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주로 들어가는 사업 자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해액이라고 이야기하면 전해질이 있고요. 리튬 솔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딕티브라고 하는 첨가제가 있고 여기에 용매라는 게 있고요. 국내에는 이제 첨보라든지 캠트로스 이런 기업들,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이 전해질 첨가제를 만드는데 주로 이제 몇 가지 용어가 있어요. 옛날에 휴성도 있죠. 그래서 LIPF6라는 것 자체가 소형 IT, 배터리 전일 쪽으로 들어갑니다. 소형 IT는 아시겠지만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거고 중대형이 이제 보통 배터리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익셀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뭐 이 기업 하나를 깊게 분석할 건 아니고 마치 미래에셋에서 첨보의 투자 의견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요 부분에 보면 다른 여타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캐즘 돌파라든지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반등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투자 아이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목표가는 내렸어요. 8만원대에서. 그죠? 그러면은 매수 의견인데 목표가 내렸으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거 볼 때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이 증권사에서 어떤 특정 종목을 커버할 때는 그 과거의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이 첨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22년도는 35만원, 그 다음에 24만원, 23년도 14만원, 또 올해 5월달에 10만원, 그리고 9월달에 8만원으로 쭉쭉쭉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이유는 뭐 다른 게 없겠죠. 실적이 바텀이 안 되니까 애널리스트 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현재 주가와의 괴리가 너무 크면 그렇잖아요. 태업이 되는 거죠. 현재 주가와의 괴리가 30% 이상 나는데 목표가를 10만 유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애널리스트 영역에서는 주식을 내피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실적을 열어봐서 실제로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미미하다면 어느 정도 조금 부진할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도 그런 게 좀 모임 팬텀이 됐고 뭐 이번에 2분기 실적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한번 좀 보시면 같이 내용을 볼까요? 2분기 때 배터리 소재에 대한 매출 같은 경우가 1분기 220억에서 190억으로 감소를 했죠. 3분기도 200억 정도로. 4분기 잘해야 기대치 높게 잡았습니다만은 분기 200대로 올라가는 그림이죠. 그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배터리 쪽도 또 1분기 때 230억 정도 적자가 났다가 약간 이제 적자폭을 좀 줄인 정도고 아직
10억 원 정도의 이익이라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첨보에 대한 목표가를 내리는 건 맞는 건데, 팩트는 뭐냐 하면 바로 위에 있어요. 예, 어떤 거냐면 지금부터 잘 같이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 2차전지 소재 중에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중에서 어찌 보면 맨 핫바리 섹터입니다. 핫바리란 말이 좀 그러구나. 맨 밑에 있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한 가지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좀 있어요. 일단 리튬 가격 하락이 그대로 2차전지, 전해질, 첨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봐서 내년까지도 실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모르겠다. 다만 이게 뭐냐, 분기 실적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가 포인트예요. 이게 국내 LG에너지솔루션이나 기타 양극재 소재들도 분기 바닥에 대한, 반도체가 조금 부진한 거는 분기 기준으로 전월비 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적자를 보이던 기업이나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기업들은 연간 말고요. 항상 이게 섹터가 좋은 섹터, 그러니까 극단적인 우상향 또는 극단적인 우하향을 보이는 업황 같은 경우는 YY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작년 동기 대비보다는 전월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통 턴어라운드를 노리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참 재미난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뭐냐면 예상보다 빠른 7월 북미 출하. 예, 그러니까 첨보는 사실 실제로 중국과학 매출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는 여전히 25년도, 26년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본 영상은 첨보란 기업의 투자 포인트가 핵심이 아니라는 걸 중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지를 잘 보시면 7월 이후부터 북미 출하가 시작됐다. 예, 여기서 좀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첨가제 같은 경우 중국 비중이 되게 높기 때문에 중국 공급 과잉업체 또는 선발업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중국을 탈피하고 북미항 공급이 시작된 거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거는 첨가제만 아니라 이보다 판매 단가가 훨씬 높은 양극재도 마찬가지고, 1, 2분기까지 대부분의 에코프로나 LNF나 이런 기업들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자체가 대부분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미 갖고 있는 재고에 대한 평가 손실 자체는 손실로 떨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진 스프레드 자체가 축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익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 오히려 회계적으로는 손실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해액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첨가제긴 한데, 이 재고 평가에 대한 기간 자체가 보유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엔캠의 전해액 같은 경우는 6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놓고 보면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 자체가 양극재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덜하다는 거죠. 그걸 좀 볼 수 있고, 전해액 첨가제 역시 분기 바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기 기준으로 시간을 가면서 손실폭이 축소된다. 요런 거에 이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북미 쪽입니다. 실제적으로 미래에셋 자료도 이제 자료를 조금 보게 되면 저희가 뭐 어느 정도 회사의 자료의 데이터를 그런 걸 믿어야 되니까, 중국 쪽은 아니지만은 요번 피수출액 같은 경우가 미국 첨가제 수출액 쪽으로 오히려 7월달부터 압도적으로 증가한 데이터가 보이죠. 3,500만 달러까지. 350만 달러까지. 그리고 중국의 비중은 역시나 계속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공급 과잉을 이틀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미국의 같은 경우는 평균 단가를 말하는데, 보면 킬로그램당 단가가 있죠. 근데 이거는 첨가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양극재도 마찬가지.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 북미의 리튬 가격은 중국의 리튬 가격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중국에서 나오는 탄산 리튬의 선물 가격에 그렇게 많은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쪽은 공급 과잉에 의한 가격 하락, 북미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의 수요가 들어온다는 것을 첨가제 시장에서도 일정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 조금 보게 되면 이런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왜 이렇게 미국향 같은 경우는 조금 판매 7월 수출 단가에서 킬로그램당 70달러 수준으로 중국향 대비해서 판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어디? 미국 쪽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첨보라는 기업의 전방 고객은 누구냐? 첨가제를 가져갔으니까 전해액을 만드는 첨가제, 아까 말했죠. 리튬륨 솔트, 그 다음에 첨가제,
용매를 겹쳐가 전해액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대표적인 전해기업 엔캠이나 솔브린 홀딩스, 일본의 미쓰비시 이런 것들이 1차 바이어가 되는 거죠. 이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전해액 공장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첨보 입장에서는 엔캠이나 솔브린 홀딩스, 미쓰비시 쪽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기업들이 다시 그걸 가지고 용매라든지 또는 전해질륨 솔트, 리튬 솔트를 섞어가지고 전해액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느냐? 엔캠이 누구한테 줄까요? 예, 바로 LG엔솔로 주겠죠. 파나소닉으로 주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그거를 배터리를 만들어서 또 GM으로 납품하겠죠. 테슬라로 납품하겠죠.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아예 저 밑단에서부터 이미 물론 아주 뭐 빙산의 일각이지만은 일정 부분 3분기가 되면서부터 앞단 저 밑바닥, 사실 2차 전지에서 첨가되는 거는 맨 하단이잖아요. 저 밑바닥부터 뭔가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보인다는 거죠. 물론 이걸 가지고 저는 이 영상에서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크게 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마저 조금씩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그 앞단에 있는 친구들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임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사람들은 전기차가 안 팔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데이터를 하나 더 볼까요? 자, 벤처 전기차가 어떻게 보게 되면 국내 증시에 일정 부분의 불을 붙인 것도 있습니다. 차는 국산차도 마찬가지 1년 정도가 지나면 한 20에서 30% 정도는 감가가 됩니다. 그렇죠? 아우디 같은 경우는 감가 속도가 엄청 빨리 되는 거고, 현대차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될 겁니다. 그리고 수요가 원래 많은 전기차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고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차종은 사실 내려가는 감가 속도가 더뎌요. 대표적인 게 모델 Y겠죠. 테슬라 모델이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여전히 중고차 시장에서도 4.7%, 딴 애들이 30% 40% 두 자릿수 떨어질 때 여전히 한 자릿수밖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수요 이슈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 너무 주장을 하는 것 같네요. 테슬라가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그렇게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것 같아도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많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8월달 데이터도 보게 되면 8월달에 테슬라는 중국에서 8만 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물론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그래프가 쫙 가진 않지만은 꿈틀꿈틀 하는 것 같아서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보면 내려가고, 하지만 이렇게 보면 또 내려가다가 우측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가 테슬라가 또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6인승을 말하는 거죠. 물론 내년 이야기이긴 해요. 테슬라가 아마 새로운 차종을 많이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5개 차종이 나와 있죠. 하지만 대표 차종 테슬라 전체 판매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모델 Y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델 Y의 6인승 모델을 다시 출시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플랜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쉽게 테슬라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비아디 판매하는 걸 보라고. 한 가지 중요한 거 빼먹으면 안 되죠. 조금 전에도 봤지만은 우리의 배터리는 중국의 비아디가 아니죠. 중국의 비아디는 중국의 뭡니까? 지리 자동차는 유럽이, 미국이 알아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실제적으로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에 발을 터질 가능성은 낮은 거고,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투자를 포인트를 잡는 것은 중국으로 납품하는 이슈보다, 물론 뭐 테슬라가 있으니까 상관있습니다만은 북미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그러면 국내 관련 기업들도 아주 빙산의 일각이지만은 앞으로 시간을 가져서 약간 이러한 데이터들 바로 두 가지죠. 중국항 북미 쪽 비중이 커지는 거, 꼭 첨가제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가격적인 면에서도 미국 쪽 전기차의 흐름 자체가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자체가 포인트가 된다면 일단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는 그냥 간과할 건 아니다고 보는 거죠. 서서히 셀부터, 그리고 그게 소재로 다시 일부 첨가제로 말이죠. 물론 속도 면에서는 한번 시세가 큰 났다가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본격적인 자리를 가지는 못할 겁니다. 주가가 2년 이상 빠졌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하락폭의 절반 정도의 반등을 논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부 빙산의 일각이지만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적극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양극재 업체에 대해서, 리튬 음극재 업체에 대해서 본격적인 베팅을 하기에는 여전히 미미하지만은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실적에 대한 저점론을 논한다는 관점에서는 한번 고민해 볼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화이팅입니다.